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천천박사입니다. 박문영 센터장님, 사회복지사님들 23년, 24년 방문요양 평가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든 서류가 무엇인가요? 운영규정일까요? 물론 운영규정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의외로 매월 실시해야 하는 직원회의가 가장 힘든 서류로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아마도 직원회의가 대표적으로 창작의 고통을 알게 해준 업무 중에 첫 번째 서류이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국회가 지난 8년간 150여 기관의 최우수를 도와드리는 동안 방문요양센터 원장님과 직원분들께서 예시자료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운영규정 사례회의를 제외하고는 회의록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죠. 매월 무슨 회의를 해야 하지? 회의록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 거죠? 우리 기관은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절대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창작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만 보신다면 충분히 3년치 회의록 작성이 가능한 능력이 되실 거니까요. 방문요양센터 직원 회의록은 평가 매뉴얼 두 번째 항목인데요. 점수가 3점이나 됩니다. 3점이라는 점수는 평가 최우수를 우수로 떨어뜨릴 수도 우수를 보통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 아주 큰 점수입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면 안 되는 점수라는 것이죠. 23년도, 24년도 방문요양 평가 매뉴얼 지표에 따르면 방문요양센터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요. 또 회의의 내용은 기관 운영에 반영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반영이란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를 처음 받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매월 모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에게 매월 공지사항들도 교육도 해드리는데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회의록 다 적어놨는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일부는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회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공지사항을 제공하는 형식의 교육만 하는 형식의 일반적인 통보 형식의 회의록은 인정되지 않고요. 실제로 회의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실제로 회의를 해보면 요양보호 선생님들께서 크게 관심도 없고 따로 이야기도 잘 안 하시는 센터가 많다 보니까 회의록 작성은 모두 센터장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창작의 고통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교육과 공지사항으로만 적혀있는 회의록은 점수가 0점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센터장님과 사회복지사님의 글쓰기 능력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없던 회의록 내용을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게다가 그 내용을 기관 운영이나 직원 복지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을 해야 하니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실행한 증빙자료,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요. 이 증빙자료가 없으면 점수가 반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압니다. 힘드시죠? 무슨 내용으로 쓸지 1년에 한 번씩, 매월에 한 번씩 3년이면 36개월 36개의 회의록을 써야 되고 또 내용도 각각 다르게 작성해야 되고 4년이면 48개를 써야 됩니다. 선생님들 아이디어도 주지 않고 말도 안 합니다. 자, 이제 서로는 이만하고 힘든 건 알겠어.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바쁘죠? 네, 끝까지 보셔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는 1년에 12개의 회의록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떻게 내지? 어떻게 제대로 회의록을 만들어내지? 이 두 가지잖아요. 그럼 이 영상에서 회의록 쓰는 법과 12개의 아이디어를 드리면 되는 거죠? 어디서 밑장 빼기야. 3년이면 36개고 4년이면 48개인데 12개만 주려고? 그런데 직원회의록 전체를 제가 다 드리지 않아도 12개 아이디어만 드려도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매년 비슷한 시기에 회의할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씩만 아이디어를 변경해서 작성하시면 되거든요. 1년마다 회의록 내용은 비슷하게 흘러간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 12개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해결 들어갑니다. 우선 공단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센터 직원 회의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공하는 것도 네이버 카페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일단 내용을 보시면 회의, 일시, 회의 장소, 내용, 결과, 참석자명, 명부는 따로 작성하면 되죠. 그쵸? 이 빨간색 부분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표시된 내용을 모두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회의 일시는 일자 및 시간인데 일자 및 시간은 매월 일자와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실제 회의상 수월을 하고요. 구어체를 써도 됩니다. 구어체로 써도 된다는 얘기는 말하는 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회의 내용을 축약해서 적고 앞으로 이 결과를 이 회의했던 거를 가지고 어떻게 기관 운영이나 직원 복지에 반영하겠다, 이런 거를 적는 칸입니다. 나머지는 쉬우니까 가장 어려워하시는 회의 내용만 한번 보면요.
예, 제가 먼저 예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두를 던집니다. 한번 쭉 보세요. 이 회의록은 1월 1일 이후에 회의한 내용인데요. 신정 이후에 의뢰할 수 있는 시급 오르냐 안 오르냐 이런 질문들도 적혀 있고요. 고충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사항인 설 명절 선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핵심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쉬운 주제로 명절 때가 되면 평소에 제공하고 있는 선물을 어떤 걸 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내용이 이렇게 되면 이 내용을 축약하면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회의 결과 보여드릴게요. 자, 말씀드릴게요. 1월 귀속 월급, 시급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셔서 2월 명세서 제공 시에 상세히 설명드리기로 했다. 땡땡땡 어르신의 요구가 변덕스러우셔서 어르신에게 땡땡땡 사회복지사가 방문 시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존중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설 명절 선물로 회의 결과 어르신에게는 김, 약과를 드리기로 하고 선생님들에게는 홈플러스 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회의 결과에 있는 대로 실행만 하시면 반영까지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예전에 안 됐던 거를 미리 지금 만들어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선물을 줬는지 확인하시고 그걸 가지고 회의록을 거꾸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물로 선생님들한테 뭔가 선물을 다른 선물을 주셨다. 올리브유를 주셨다. 그러면 올리브유를 주기로 했다라고 회의록 작성을 하면 반영까지 역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물건을 사면 영수증이 남을 것이고 급여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에는 명세서가 남을 것이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존중에는 업무 수행 일지에 그 어르신들한테 존중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상담 증거가 남을 테니까요. 연초에 이런 반영을, 그러니까 증빙을 끝내버리면 연 1회 그 반영이 충족돼서 점수가 제대로 만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정도는, 적는 정도는 껌이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회의록 작성에 대해서 이미 블로그에도 영상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유튜브에도 영상 올려드렸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니까 세부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한 거는 다 안다. 이미 회의록을 쓸 줄 안다. 이런 중급자를 위한 해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디어죠. 회의록을 작성을 하신다면 회의록 아이디어를 뭘로 할 것인가 이런 거죠. 명절에 있는 달, 그 전달은 회의록이 거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이 됩니다. 설명절, 그 다음에 추석명절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 추석 오잖아요. 그럼 그때 선물 뭘로 줄까 거의 고정되죠. 이거는 원래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선물 주시는 거고, 그렇죠? 안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10개월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2개월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명절로 회의록은 다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실전 아이디어 나갑니다. 바로 말씀드릴게요. 회식을 합시다. 언제? 며칠 날. 앞치마 유니폼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앞치마가 뭔가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우리 센터만의 특별함이 없으니까 조끼로 합시다. 운영 개정 좀 합시다. 게시판 좀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잘 안 보여요. 글씨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양보호사 키트를 조금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 등을 좀 구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나들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감동 선물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보호자 교육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어르신 감염 예방 검진 좀 독려 좀 해주세요. 제가 걱정이 돼서요. 센터에서 우산 좀 지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센터 이름 붙어 있는 걸로요. 홍보도 되고 여름에 쿨토시 좀 지급해 주세요. 겨울에 손난로 좀 지급해 주세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내용들이 많죠. 네, 실제 선생님들이 불편해하는 거나 어르신들의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시다 보면 회의록 작성과 반영 모두 쉽게 쓰면서 만점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해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현재 작성을 안 하신 분들은 충분히 말씀드린 거에 맞춰가지고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거고요. 오늘은 방문요양센터에서 센터장님과 사회복지 선생님들에게 창작의 고통 때문에 어려운 서류, 방문요양센터 직원 회의록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평가 현지조사, 회계, 노무, 창업, 경영의 모든 것, 국회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도 무료로 다 드립니다. 네, 게다가 카페 이용 무료입니다. 제가 무료라고 말씀드렸죠. 자, 또 다가오는 24년 평가를 위해서 대전에서 14일에 평가 전략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노쇼 비용만 받고 하는 세미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도 갑니다. 물론 세무회계 비용만으로 이 모든 전략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회의원 파트너스 멤버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제가 댓글 넣어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어쨌든 평가 만점은 아니어도 우리가 지정심사, 재지정심사 받는데 문제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